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관리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관계법규에서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별표 3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잘 정리가 안 되신다면 강의를 별표해 두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셔도 좋은 내용입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은 필기, 실기, 작업평까지도 전부 다 출제가 된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거의 100% 암기하다시피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첫 번째 과목에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기계의 특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기계에 넘어가서 어느 정도 기계의 특징 위험을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신다면 더 유리하고요. 기계에서도 그 단원을 공부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전부 다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머리에 익히는 걸 대비를 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드리는 설명은 어디까지나 시험에서 요 작업 시작 전 점검을 잘 암기하기 위한 내용과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금 현장과 다릅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거는 그냥 요 내용을 잘 암기하기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입니다. 자, 이 프레스는 위에 슬라이드가 있고요. 자, 이렇게 금형이 있다면 철판을 집어넣으면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합니다. 하면서 모양을 찍어내줍니다. 그죠? 이때 손이 들어간다면 손을 다치겠죠? 그래서 프레스 앞에는 이렇게 적어둘게요. 스탑 기능이다. 그죠? 이게 뭐냐면 손이 들어갔는데요. 슬라이드가 내려오다가 정지만 한다면 손을 다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에서는 우선 스탑 기능부터 점검을 하자 보시고요. 첫 번째는 스탑 시키는 기능을 다 모아 보겠습니다. 일행정 일정지. 이 슬라이드가 한번 탁 내려오면 잠시 멈춰요. 이게 일행정 일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정지. 말 그대로 급하게 서는 거죠. 그죠? 급정지 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이렇게 스탑 기능을 다 묶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죠? 클러치 및 브레이크 기능. 그래서 첫 번째 묻겠습니다. 뭐다? 스탑 기능이다. 사고 나기 직전에 기계가 멈춘다면 사고를 예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워낙 손사고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 방호 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방호 장치 기능인데요. 이때 이걸 묶을게요. 자, 방호 장치를 묶으면서 이 슬라이드고요. 프레스는 슬라이드인데 전단기는 칼날이 있거든요. 슬라이드나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 위험방지기구나 방호장치나 비슷한 역할이다 보시고 두 개를 묶어버릴게요. 아까는 스탑 기능 두 개였고 이제는 방호장치 두 개다. 그죠?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 두 개다. 그래서 3번은 방호장치의 기능, 4번은 슬라이드나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기구의 기능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밑에 금형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데요. 금형이 고정이 안 돼서 뒤틀린다면 이것도 위험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은 뭐를 보는가 하면 요게 2번의 방호장치였고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금형을 보자. 그죠? 이게 작업하는데 금형이 고정이 잘 되어 있나 보자. 그죠? 그래서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금형의 고정을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스는 금형인데요. 전단기는 칼날이 있거든요. 네 번째는 전단기는 뭐를 보냐면 칼날을 봐요. 그죠? 근데 이 칼날이 프레스는 금형이 있어서 형태를 찍어내고요. 전단기는 칼날이 있어서 이걸 잘라내는 건데요. 칼날이 테이블하고 평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단기는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다. 요까지만 해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됩니다. 실기에서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하나 더 추가로 보자면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하는 봉이나 연결 나사가 풀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을 보자. 필기 대비로, 그죠? 그래서 연결봉, 연결 나사, 풀림 여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지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프레스는 첫 번째 보자. 사고 나기 직전에 스탑하라. 스탑 기능을 보자 그랬죠. 그래서 자, 1번 스탑이라고 하시고요. 스탑하는 장치를 다 모아두겠습니다. 일행정 일정지 기구, 급정지 장치,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 기계 전체를 스탑시키는 건 클러치 브레이크 기능,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손사고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호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장치가 안전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방호 장치였다. 그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방호 장치인데요. 비슷한 기능을 묶어버리자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방호 장치의 기능하고요. 이 찍어내는 슬라이드나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금형을 봐야 됩니다. 금형은 반드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작업할 때 이게 뒤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프레스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입니다. 자, 프레스는 금형이지만 전단기는 잘라내는 칼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전단기는 칼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 전단기의 칼날은 테이블하고 병용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단기,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가 되고요. 필기를 대비해서 추가로 보자면 연결 상태를 보자라고 했죠. 그죠?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이나 연결 나사, 풀림 여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조금 올려서 로봇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로봇이다. 그죠? 자,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 있어요. 여기에 로봇이 한 대 서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팔이 있고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로봇은 이제 산업용 로봇 굉장히 힘이 센데요. 이 로봇이 움직이는데 사람이 딱 들어가면 로봇하고 사람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기 위하여 로봇에 작업하는 영역에는 방책이나 울타리를 딱 쳐서 이렇게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출입구에 사람이 들어가면 감지를 딱 해서 로봇이 움직임을 정지하는 방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산업용 로봇인데요.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한다는 것, 로봇에게 일을 입력하는 작업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작업은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작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하는 점검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뭐를 보냐면 일할 수 있나? 지금 이 로봇이 일할 수 있는 상태인가 보고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나? 안전한가를 본다. 보통 다 이걸 봅니다. 일할 수 있는 상태인데 안전한 상태인가? 그죠? 자, 그러면 로봇이 일하기 위해서 매니플레이터입니다. 요거는 로봇의 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로봇이 팔을 움직여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일할 수 있나부터 볼게요. 팔을 움직일 수 있는가?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일할 수 있으면서 안전한가 볼게요. 자, 일할 수 있는데 안전하려면 제동장치, 여러 가지 제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상정지장치, 비상시에 정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일할 수 있나? 안전한가 보자. 그죠? 매니플레이터 이상의,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팔을 움직여야 일할 수 있고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제동장치, 여러 가지 제어하는 장치하고요. 비상정지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장치가 있어야 안전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전한다 중에 감전이라고 적어볼게요. 이 로봇들은 대부분이 금속이잖아요. 고압의 전기가 흐르는데요. 전선의 피복만 벗겨져도 이 로봇의 몸에 전체 금속에 전기가 그죠? 흘러서 감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 전선의 피복 및 외장, 겉부분의 손상 유무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은요. 첫 번째 일할 수 있나? 팔을 움직이는지 매니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안전한가?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전선의 피복이나 외장의 손상 유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공기 압축기인데요. 공기 압축기는 현장에 가면 아마 이제 공장에는 대부분 있으실 건데요.
이렇게 V벨트가 빠르게 막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요 안에 공기를 딱 저장해 놓은 탱크죠. 그래서 이 공기를 저장한 걸 압력용기라고 하는데요. 모든 공기나 기체는 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릇이 저장할 수 있는 압력보다 압력이 높으면 펑 터집니다. 그죠? 그래서 공기압축기의 특징은 뭐냐면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공기압축기는 뭐 하고 있냐면 V벨트가요,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회전하고 있는 기계다. 이게 특징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발하는 기계면서 회전한다. 이걸 특징으로 적어 두시고요. 첫 번째, 폭발하는 모든 기계는 여기부터 봐야 합니다. 외관이에요. 그죠? 여기 지금 압력용기 저장하는 그릇에요. 균열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요. 공기를 저장하면 균열부에서부터 터져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하기 때문에 첫 번째 폭발하기 때문에 공기 저장 압력용기 외관 상태부터 보자. 그죠? 자, 두 번째 폭발하기 때문에요.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어느 정도 압력을 딱 저장했는데 이것보다 압력이 더 생겨버렸습니다. 빠르게 안에 압력을 밖으로 빼줘야 폭발을 방지합니다. 그죠?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는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로드 밸브의 기능인데요. 이게 안전 밸브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게 계속 회전하면서 공기를 모았거든요. 근데 저장할 수 있는 압력만큼 꽉 찼잖아요. 언로드 시켜요.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아요. 회전하지 않으면 공기를 저장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 압력보다 압력이 높아지면 언로드 시켜서 더 이상 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안전 밸브, 언로드 밸브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묶으시고요. 폭발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폭발하기 때문에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회전하기 위한 회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모든 분은 기계에서 배우는데요. 회전하는 데는 여기에 말려들고 끼이고 사고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노출시키면 안 되고 덮개를 반드시 덮어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부위 덮개나 우레 상태. 그 다음에 회전하다 보니 기름을 주의해야 합니다. 윤활유의 상태. 이렇게 두 가지는 회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면 벌써 5가지 되죠. 실기는 5가지 이상 안 나옵니다. 피기를 대비하여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입니다. 이렇게 공기가 모이다 보니까요, 응축수가 고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응축수가 잘못하면 또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물을 빼는 밸브예요. 이걸 드레인 밸브라고 합니다. 이게 밸브가 열려서 배수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공기압축기 특징을 기억해 볼게요. 위험한 건 뭐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뭐 하고 있다? 회전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폭발하는 모든 압력용기는 어디를 보라? 외관, 겉부분을 보라. 그죠? 그래서 압력용기 외관 상태가 첫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 폭발을 막아주는 방호장치죠. 안에 압력을 밖으로 빼주는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세 번째, 안전 밸브인데요. 어느 정도 압력이 차면 더 이상 언로드, 더 이상 회전하지 않아서 압력을 모으지 못하게 합니다. 언로드 밸브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징이다 그랬고요. 회전하고 있다. 그죠? 모든 회전부는 덮어야 합니다. 회전부의 덮개나 우레 상태. 그 다음에 윤활유의 상태. 이 두 가지가 회전부의 특징이다 라고 했고요. 자, 고여있는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죠? 추가가 드레인 밸브 조작이나 배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크레인하고 이동식 크레인이 나오는데요. 제가 크레인 작업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간단하지만, 공장에 가면 천정 크레인이 있어요. 그죠? 자, 천정에다 물건을 매달고 왔다 갔다 하는 천정 크레인. 그죠? 첫 번째요. 줄만 끊어지면 사고가 나죠. 줄부터 봐야 합니다. 근데 이 와이어로프로 이제 감아 올리고 내리는데 와이어로프가 따랐는지 끊어졌는지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와이어로프 정기 점검 때 봤다라고 하고요.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이상이 없는지 봐야 합니다. 행여나 줄이 끊어지게 하는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줄이다라고 이렇게 그릴게요.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 와이로프가 감겼다 풀렸다 하는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요.
레일이죠. 왔다 갔다 하는 주행로의 윗부분이죠. 상측하고요. 횡행하는 레일부입니다. 여기에 이상이 있으면 이거 전체가 또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됩니다.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스탑이에요.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추는 기능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크레인에서 기계 전체를 멈추는 건 브레이크 클러치겠죠. 요 공가 방지 장치는 기계에 넘어가면 배우는데요. 이제 줄을 쫙 감아 올려요. 계속 감겨서 화물이 천정에 부딪히면은 툭 떨어지는 낙하, 떨어짐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아 올라가면 일정한 거리를 남겨두고 작업자가 스탑을 누르지 않아도 감아 올리는 동작을 스스로 멈추는 게 공가 방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탑 기능이다 보시고요. 공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크레인은 천정 크레인을 그려놓고 생각하자. 그죠? 레일을 따라 물건을 매달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납니다. 줄을 다 볼 수 없으니까 뭐를 보자? 와이러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를 보자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왔다 갔다 하는 주행로의 상부죠. 레일입니다. 이 부분에 이상이 없나 봐야 합니다. 여기가 2번이 되죠. 주행로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고 나기 전에 스탑하면 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기계 전체를 정지하는 브레이크 클러치고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가 알아서 스톱하는 공가 방지 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 이게 세 번째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밑에 이동식 크레인은 제가 항상 똑같이 그려드립니다. 밑에 이동할 수 있는 차가 있고요. 이 위에 크레인을 장착해서 이렇게 화물을 매달고 이동할 수 있는 게 이동식 크레인이다. 그죠? 역시나 이것도요. 줄이 끊어지면 사고가 나요. 근데 이거는 무거운 짐을 매달고 높이 올라갔는데요. 집안이 울퉁불퉁하죠. 예, 크레인 자체가 넘어지는 사고 납니다. 두 개를 합쳐서 1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의 집안 상태 합쳐서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요. 스탑 기능이에요. 두 번째 스탑은 뭐냐면 차 전체를 스탑시키는 거다. 그죠?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기능 해놨고요. 세 번째 스탑이에요. 세 번째도 스탑인데요. 물건을 감아 올리다가 스탑하는 거. 아까 공가 방지 장치 그랬죠? 근데 이 크레인에는 이 공가 방지 장치가 없는 크레인에는 삐삐삐삐삐 스탑을 누르라고 알려주는 경보 장치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공가 방지 장치, 경보 장치의 기능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동식 크레인은 차체에다가 크레인을 장착해서 물건을 매다는 건데요. 줄이 끊어져도 사고 나지만 집안이 나빠도 차가 넘어지는 사고 난다. 합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 장소, 집안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 나기 직전에 멈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 장치 기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스탑은 물건을 들어 올리면서 스탑하는 거다. 그죠? 공가 방지 장치 및 이게 없다면 경보 장치의 기능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프트하고 곤도라는요, 크레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전부 다 양중기인데요. 물건을 매달고 와이로프에 의해서 감아 올리거나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프트도요, 첫 번째는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탑 기능이죠. 브레이크 클러치인데요. 특징이 방호장치가 붙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리프트는 방호장치,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곤도라는 통하고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이 곤도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 배죠. 선박에 페인트 같은 거 칠하는데요. 이게 높은 곳에 서 있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작업 발판이 있는 곤도라를 따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올라가면서 쫙쫙쫙 뿌려주는데요. 특별히 감아 올리고 내린다기보다는 매단 줄을 그대로 보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이 감아 올리고 내린다기보다는 줄의 상태입니다. 그죠? 와이로프.
슬링 와이어는 매단 줄이거든요. 그래서 와이로프나 슬링 와이어의 상태, 통하고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특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방호장치 들어갔는데 뭐가 없다? 클러치 X입니다. 그죠? 그래서 방호장치 브레이크 기능이다. 이렇게 특징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중기 와이로프, 달기체인, 섬유로프, 섬유벨트, 훅,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거리 작업할 때는 와이로프가 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와이로프 등의 이상 유무 이런 건 뭐 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게차입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요. 지게차가 있고요. 구내 운반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들어 올리면 화물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가 붙었는 세 가지는 제가 지게차를 그려서 지게차하고 같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를 한 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고요. 포크가 있어서 물건을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 지게차도요. 일할 수 있나 먼저 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겠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일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첫 번째죠. 짐을 실어야 됩니다. 짐을 싣는 게 하역장치죠. 그리고 이 포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유압식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유압장치가 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짐을 실을 수 있는가 보자.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짐을 실었죠. 그러면 운전석에 가서 시동을 걸어야죠. 그죠? 자,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속도나 방향을 조종해야죠. 그래서 운전석이 두 번째입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이제 시동까지 걸었고 속도 방향이 조종됩니다. 달려가야 일을 하잖아요. 세 번째가 바퀴입니다. 바퀴가 펑크 난다면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퀴의 이상 유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할 수 있나 다 체크했습니다. 짐 실었고요. 시동 걸었고요. 바퀴 굴러갑니다. 그럼 이제 운반하는 일을 해요. 안전한가 볼게요. 자, 지게차가 제일 많은 사고는 사람하고 충돌하는 사고인데요. 달려가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앞에 전조등, 후진할 때는 후미등,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방향지시기, 그 다음에 빵빵하는 경보장치. 이게 안전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래서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경보장치의 이상 유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기억할까요? 지게차를 대충 하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포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 일할 수 있나 보자. 짐을 실어야 되고 포크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짐을 싣는 하역장치, 들어 올리는 유압장치 이상 유무입니다. 짐을 실었다면 시동 걸어야죠. 그죠? 운전석입니다. 제동장치, 속도 방향 조절하는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시동 걸었다면 이제 달려가야 일하잖아요. 바퀴의 이상 유무. 요까지가 뭐냐면 일할 수 있나. 자, 이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죠? 안전한가 봐야죠. 그죠? 안전하기 위해서는 앞에 전조등, 후진하는 후미등, 방향 알리는 방향지시기, 비상시 빵빵하는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까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되었다면요. 그 밑에 구내 운반차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구내만 운반합니다. 공장 내거나 또는 대형 마트 가면 마트 안에서 짐을 운반하는 차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내 운반차가요. 도로를 달려가서 주유소에 가서 주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구내 운반차는 충전식이다. 충전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특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게차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짐을 실어야 되고 짐을 들어 올리는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짐을 실었다면 시동 걸고 속도 방향 조정되는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차기 때문에 달려가야죠. 바퀴의 이상 유무입니다. 일할 수 있다. 그죠? 안전한가 볼게요. 앞에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인데요. 자, 요게 다르죠. 경보장치 아니라 경음기. 경보장치는 두 가지가 있죠. 불을 켜는 것도 되고요. 경보등도 있고 경음기도 있어요. 근데 마트에 사람이 많은데 경보등을 쓰면 못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군의 운반차는 경운기의 이상 유무다. 요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함되었습니다. 그죠? 아까 주유하는 게 아니라 충전 장치가 있다라고 했죠. 충전 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 요 충전 장치 등 결합 상태 이상 유무가 포함되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물 자동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차는요, 지게차 기준으로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첫 번째 짐을 싣고 들어올리는 하역장치, 유압장치의 이상 유무. 짐 실었다면 이제 시동 걸고요. 속도 방향 조절되어야 합니다. 제동장치, 조종장치의 이상 유무. 이제 달려가야 합니다. 그죠? 바퀴의 이상 유무까지 세 가지. 그래서 순서대로 세 가지가 화물 자동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위에 안 했던 거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소 작업대입니다. 그죠? 이 고소 작업대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요. 작업 발판으로 쓰는 거다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렇게 차량 같은 게 있고요. 사다리를 이렇게 펼쳐 올립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 두고요. 작업자가 이 높은 데 서서 작업할 때 쓰는 게 고소 작업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볼게요. 폭은 좁은데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작업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납니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죠. 작업면이에요. 작업 바닥면에 기울기 요철 유무. 작업면이 기울어졌거나 요철이 있다면 차가 넘어지는 사고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겁니다. 바퀴가 펑크가 나면 또 차가 넘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폭이 좁다 보니까요. 땅으로 이렇게 팔을 딱 뻗어서 고정합니다. 이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바퀴하고요. 아웃트리거. 요걸 아웃트리거라고 합니다. 팔을 뻗는 거. 아웃트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아웃트리거나 바퀴의 이상이 없어야 차가 넘어지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올라가면서 생각할게요. 자, 사람이 타는데요. 뭐든지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싣는 건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요게 3번입니다. 과부하 방지 장치. 너무 많이 실으면 삐 하고 작동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10인승에 11명이 타면 작동하지 않는 게 과부하 방지 장치입니다.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돼요.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해 볼게요. 자, 사다리를 펼쳐서 올라갑니다. 장애물이 있다면 비상시에 정지 딱 해야 됩니다. 그죠? 비상정지 장치고요. 작업하죠. 근데 이 사다리가 비상시에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 안 되죠. 그죠? 비상하강 방지 장치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상정지 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요까지 보시고요. 하나 더 넣자면 활선 작업용 장치의 경우, 활선 작업용 장치라는 건 우리가 전봇대에서 전선 작업할 때 쓰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홈이나 균열이나 파손 등 그 밖의 손상 유무, 그죠? 위에 거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 지우고요. 고소 작업대 금방 했던 걸 한번 그리면서 기억해 볼게요. 하나하나 그려보세요. 일단 밑에는 차가 있고요. 사다리를 이렇게 펼치고 작업대를 놓아서 높은 곳에서 사람이 작업하는데요. 차니까 바퀴가 있겠다. 그죠? 첫 번째, 이번에 밑에서부터 위로 순서대로 적어볼게요. 바닥이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요철이 있다면 넘어진다. 그죠? 작업면의 기울기나 요철 유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잘 넘어지기 때문에 팔을 이렇게 뻗어야죠. 아웃트리거죠. 이게 없거나 바퀴가 펑크 난다면 차가 또 넘어지겠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아웃트리거, 바퀴의 이상 유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생각할게요. 올라가다가 장애물이 있을 땐 비상정지 딱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할 때는 이게 비상하강에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다 볼게요. 자, 비상정지장치, 비상하강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여기네요.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면 안 됩니다. 그죠? 네 번째가 과부하 방지장치의 작동 유무.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화물 자동차 했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베이어도 제가 대충 한번 그려보면 일단 롤러 컨베이어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 롤러가 있어요.
요 롤러 위에 제가 상자를 한 개 딱 올려놓는다. 그죠? 자, 일단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요게 회전하는 풀리라고 할게요. 기계가 돌아가서 회전 풀리가 뱅글뱅글 회전을 하면 상자를 쫙 이송해줘요. 자, 이렇게 운반하는 기계가 뭐냐면 컨베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베이어도요. 일할 수 있나부터 볼게요. 일할 수 있나를 보고 그 다음에 안전한가 체크하자. 그죠? 자, 일단 컨베이어가 일하기 위해선 기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원동기고요. 회전하는 바퀴가 뱅글뱅글 회전해야 물체를 딱 운반을 합니다. 그죠? 회전 바퀴를 풀리라고 합니다. 원동기, 풀리의 이상 유무, 여기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은 합니다. 기계 돌아가서 회전하면 물체 이송합니다. 그죠? 안전한가 보겠습니다. 자, 이 컨베이어에 만약에 사람의 신체가 딱 협착 걸렸습니다. 이때는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전한가 첫 번째 신체가 협착되었을 때 기계를 비상정지하는 비상정지장치의 이상 유무고요. 그 다음에 이탈 등의 방지장치입니다. 요 바퀴가 역회전해도 안 되고요. 여기 실어놨는 게 밑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렇게 턱이 있는데 턱에 부딪히면 롤러가 회전을 멈춰요. 그죠? 이렇게 이탈 등 방지 장치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을 다 덮어놔야 됩니다. 회전부는 항상 작업복이나 신체가 끼거나 말려듭니다. 그죠? 그래서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요거는 전부 다 회전부입니다. 줄여서 회전부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회전부에 덮개나 우레 이상 유무. 이렇게 세 가지는요. 자, 기계에서 배우면 컨베이어 방호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가는 방호장치 세 가지 보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계를 아직 안 한 상태라 조금 벅차긴 해도요. 한번 들어두시면 기계 넘어가서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롤러 컨베이어, 롤러를 그리고요. 요 위에 상자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나부터 보자 그랬습니다. 그죠? 일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돌아가야 돼요. 원동기가 돌아가고 회전하는 바퀴, 풀리가 회전한다면 물체를 이송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원동기,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안전한가를 보자 그랬다. 그죠? 방호장치 세 가지인데요. 사람의 신체가 협착되었을 때는 비상정지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실어놨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탈 등의 방지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회전부는 다 회전부입니다. 그죠? 덮어야 됩니다. 덮개나 우레 이상 유무 요렇게 네 가지가 컨베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는 스탑 기능, 그죠? 브레이크, 클러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방폭 구조 전기 기계 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동하는 방폭 구조, 폭발 방지 구조거든요. 전선이나 접속부가 이렇게 전선이 피복이 벗겨지거나 접속이 잘못되었는지 보고요. 이런 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가 반복하여 계속적으로 중량물이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입니다. 그죠? 첫 번째, 이 중량물을 잘못 취급하면 요통이 생기거나 또는 근골격계 질환 우려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자, 첫 번째 올바른 자세로 물건을 들어야 허리가 안 다친다 알려줘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필요한 보호구가 있다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중량물 중에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 이게 잘못 취급해서 가루가 확 날아 흩어졌는데 눈이나 호흡구로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죠. 그때 보호구 착용입니다. 간단하게는 보호구 착용인데요. 기억이 나신다면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취급하는 물품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고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중량물 취급 방법이에요. 근데 그 중에 특히나 중요한 거는 온도 상승, 주변의 온도가 높거나 습기가 있을 때 위험이 존재하는 거. 이렇게 중량물을 취급하는데요.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불이 붙거나 물하고 만나서 불이 붙는다면 그런 장소 피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입니다. 기억이 나신다면 온도 상승, 습기에 의하여 위험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기계를 쓴다면 하역 운반 기계 등의 사용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중량물 취급 작업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자세와 복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한 보호구의 착용인데요. 특히나 위험물이 날아 흩어짐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세 번째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특히나 온도 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 방법. 네 번째, 하역 운반 기계를 쓴다면 하역 운반 기계 등에 사용하는 방법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화 장치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양중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겁니다. 양중기라는 건 사람이나 화물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요. 양화장치는 조금 더 규모가 작게 화물을 싣고 오르내리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화장치를 사용하여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할 때는 일단 기계가 작동하는 거 봐야 됩니다. 일할 수 있나, 그죠? 예, 그래서 양화장치 작동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가를 봐야 돼요. 자, 물건을 싣고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 제일 위험한 건 너무 많이 싣는 겁니다. 근데 양중기에는 과부하 방지 장치가 법적으로 있어요. 너무 많이 실어버리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양화 장치에는 과부하 방지 장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과부하 여부를 작업 전에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죠. 일할 수 있나 보고 안전한가 보는데 과부하 여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양화장치가 작동을 하는가, 일할 수 있나, 양화장치 작동 상태. 두 번째 안전한가죠. 과부하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실었는지 여부, 이렇게 두 가지 되겠습니다. 자, 슬링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건데요. 요거는 슬링이라는 건 매다는 장치예요. 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이게 물건을 매달 때 쓰는 건데요. 자, 훅이 붙어 있는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이 매달린 상태. 요게 잘 매달려 있는지도 보고요. 슬링, 와이어 슬링의 상태, 매다는 장치의 상태도 봅니다. 그래서 매달린 상태 보고 장치의 상태를 보자. 그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이 매달린 상태, 슬링이나 와이어 슬링 자체가 이상이 없는지 상태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출제된 게 조금 별로 없지만 그래도 함께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별표 3개, 작업 시작 전 점검입니다. 지금 처음 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참고 한번 들어두신다면 기계나 건설 넘어가서 다시 또 설명 들으실 때 한결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해 드린 거 조금 필기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입니다. 우리 관리 감독자는 현장에 계신 반장님들이잖아요. 그죠? 작업마다 관리 감독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5가지씩 쫙 나오는데요. 이것도 앞에 특별교육처럼 특별교육 40개의 작업이었죠.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도 대략 한 20개 가까이의 작업이 됩니다. 20개의 작업의 종류를 암기하는 것도 벅찬데요. 직무 수행 내용까지 전부 다 암기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특별교육처럼 관리 감독자를 선정해서 작업해야 되는 거 시험에 출제된 건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별표로 체크를 냈습니다. 스스로 한번 쫙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리 감독자의 유해 위험 방지 업무에서도 앞에 특별교육처럼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리 감독자 업무의 공통 업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관리 감독자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전한 방법, 안전한 작업 방법을 본인이 알아야 돼요. 결정합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안전하겠다? 그 방법을 반장님들이 결정을 해서요. 그대로 부하 직원, 그죠?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리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작업 방법 또는 뭐 순서가 중요할 때는 순서를 결정해서
그대로 작업을 지휘한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 공구 있죠. 요게 작업하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하시는 기구나 공구에 불량품이 있다면 사고로 연결되겠죠. 기구나 공구를 작업 전에 미리 점검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은 미리 제거합니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물건이 떨어지거나 와라락 붕괴가 우려되거나 위험한 장소에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자회 출입금지 조치. 이게 그렇게 좀 사람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하는데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중요한 보호구일 때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고요.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착용 상황을 감독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실기에 나온다면 다 비우지 마시고요. 자, 모르는 작업이 나왔을 때는 비우는 것보다는 공통 내용이라도 적어 두시는 게 추가 점수 받으실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20가지 나는 다 암기할 수 있습니다 하신다면 암기하시는 게 더 좋지만 너무 힘들죠. 그죠? 그래서 관리감독자는 첫 번째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해서요.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기구나 공구는 미리 점검을 해서 불량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 붕괴나 낙하나 뭐 이런 게 우려될 때는 관계 근로자회는 출입금지 조치를 시킵니다. 네 번째,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한 작업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고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공통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내용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도 이제 별표 3개가 있는 작업 시작 전 점검 내용 특히나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한번 잘 해주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